원고는 옆집에 있는 소유자예요. 피고는 집주인, 우리 집주인과 임차인이에요. 두 명이 피고고 옆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고 하는데 원고 측에서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될지 모르니까 임차인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저희도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작물에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소유자는 책임이 없고 임차인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화재 사건입니다. 근데 화재 사건 여러 개 얘기 드렸는데요. 보실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시기도 할 거예요. 이것도 화재 원인은 불명이에요. 그리고 누가 소송을 걸었냐? 원고는 옆집에 있는 소유자예요. 피고는 집주인, 우리 집주인과 임차인이에요. 두 명이 피고고 옆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화재 원인은 미상이라고 하는데 원고 측에서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될지 모르니까 임차인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저희도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작물에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가 둘 다 있다라고 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했는데 그러면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옆집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질 가능성이 높아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되면 옆집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천재지변처럼 본다니까요. 천재지변의 경우에 이 사람 책임을 어떻게 묻겠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불탄 거는 자기가 책임져라 이런 게 강한데 여기에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소유자는 책임이 없고 임차인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옆집에 불났으면 원인 미상이면 지금 임대인 책임이 있다고 볼지 임차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결국 임차인이 다 책임을 묻게 된 건데 결국은 화재가 났을 때 공작물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느냐? 공작물 책임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1차 책임은 누가 지냐면 점유자,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니다. 소유자는 점유자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 2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원고가 고의과실까지 다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공작물 책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이 다릅니다. 그때는 공작물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만 입증을 하면 책임이 없다는 거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임차인도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 공작물의 하자가 입증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도 책임이 없다면 2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 법리를 주장해서 우리는 다 이겼어요. 근데 임차인이 다 졌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공작물의 하자가 과연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여기는 지금 8년 동안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그 관리가 좀 안 됐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판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100% 맞는 판결이라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사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임차인과 소유자 같은 건물에서 화재 원인이 미상인 경우에도 임차인만 책임을 지게 되더라. 결국은 임차인이 이렇게 되면 저희 집 탔으니까 옆집 것도 물어줘야 되고 우리 것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화재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화재에 대한 법리도 잘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보험도 좀 잘 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보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